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괴적 혁신으로 붕괴될 수 있는 산업 탑5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5개의 산업군은 앞으로 굉장히 나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지점, 오프라인 소매점, 기존의 TV 방송, 화물 열차, 전통적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보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은행 지점, 즉 금융과 보험 산업은 미국 GDP의 8%를 차지하고 S&P 500 중 10%를 차지하는 그런 규모의 산업군입니다. 그 산업군이 계속해서 지금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 성장률로 보시면 웰스파고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디지털 고객 400만 명, 당좌 예금 계좌 고객 80만 명을 증가시켰고요. 차임 같은 경우 4년간 550만 개의 당좌 예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벤모는 월 활성 고객을 3,200만 명, 캐시앱은 월 활성 고객 3,000만 명, 그리고 캐시카드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의 고객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은행들이 더 이상 파괴적 혁신 기업들인 스퀘어나 이런 페이팔들에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고객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객 성장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은행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전체 가지고 있는 비용 중에 많은 비용들을 계속해서 이런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의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약 5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드는 것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오프라인 은행을 가지면 가질수록 운용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더욱 알차게 고객들을 맞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1000달러를 소비한다고 보면 캐시앱이나 벤모 같은 경우는 20달러밖에 소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 P2P 앱을 쓰게 되면 다른 상대방들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마케팅이나 다른 운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지금 현재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 기존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3대 은행과 비교했을 시 1200%, 500% 이상 이렇게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소매점입니다. 오프라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재 약 2.6조 달러 규모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1인당 소매점 면적이 이 선진국의 10배 이상 큰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야크 인베스트에 의하면 1조 달러 이상의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이동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소매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규모가 이 럭셔리 제품들, 그리고 신발이나 액세서리, 세 번째 의류 소매점, 네 번째 스페셜한 그런 소매점, 다섯 번째 의류 제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이 이렇게 있어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프라인 소매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판매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이 1평방피트당 미국의 오프라인 상거래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70년 당시 한 35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높은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하락하여서 2020년도에는 약 220달러 규모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이 1인당 소매점 평방피트가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행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소매 판매 중에서 이커머스 소매 판매가 2019년도에 11.3%였고 2020년에 코로나19로 16.3%로 5% 이상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30년에는 이러한 이커머스 소매 비율이 60%까지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한몫을 하는 게 바로 드론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의 이런 물류 창고를 도와주는 프롤로지스, 그리고
S&P 500, 사이먼 프로퍼티, 메이시스 대표 기업들을 보시면 역시나 아마존과 프롤로지스가 압도적인 모습으로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존의 TV 케이블 방송 채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기존 TV 케이블 채널의 시가총액이 약 4,420조 원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TV 시장이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소비자들이 이 케이블 방송사에 있는 수천 가지의 그런 보지도 않는 채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었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케이블 TV 방송의 시간당 케이블 TV 단가를 보시면 0.6달러에서 1달러가 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시청 단가가 0.2달러도 안 되는 수준에서 2025년이 되어서야 0.4달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전망하고 있는 TV 케이블 채널의 사용자 수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44%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프린트 그리고 케이블 TV 광고 매출도 계속해서 급감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채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화물열차인데요. 미국의 화물열차 인프라 비용이 4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물열차 같은 경우에는 S&P 500 산업 섹터의 1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고요. 만약에 자율전기 트럭이 상용화되었을 시 이 화물열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비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화물열차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1마일당 1톤을 운송하기 위한 가격이 화물열차가 0.04달러, 자율전기 트럭은 0.03달러로 0.01달러 이렇게 저렴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전기 트럭이 상용화되어서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4천억 달러 규모의 화물열차의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은 네 번째 화물열차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전통적 교통수단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통적인 교통수단은 약 8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 석유, 자동차 대출 시장 등을 모두 포함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자율주행 택시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일당 가격표를 보시면 자율주행 택시가 0.25달러로서 기존의 택시가 3.5달러니까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겠고요. 승차 공유 서비스도 2달러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소비자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 1,500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수요를 자율주행 택시가 탈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내연기관차가 10년 동안 1,7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승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택시 시장만을 위협을 했고요. 이러한 승차 공유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30%였다가 향후에는 5%대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율 승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만이 아닌 여객선, 기차, 버스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붕괴될 수 있는 모습은 자동차 대출이나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량 구매보다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대출이나 보험 시장도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겠죠. 2023년에 2,660억 달러 규모의 이런 자동차 대출 보험 시장이 계속해서 2030년까지 55%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진짜 자동차 대출이나 보험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 로보택시가 굉장히 사고율이 80% 이상 일반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엄청 많이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향후 12년에서 12년 동안에 미국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 마일리지의 57%가 자율주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직접
운전하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40%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딜러십 같은 경우에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는데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 총이익의 45%가 부품과 서비스인데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품과 서비스 시장도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출 총이익의 27%인 금융과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유 시장도 계속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가격의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질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 개인 차량을 활용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시간대가 5% 미만이다라고 하는데, 로보택시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알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활용률이 50%로 높아지면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2025년에 전기차가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차량 탑승객 이동 마일리지의 40%가 로보택시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포함됐을 경우에는 석유 시장이 그야급수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자율주행이 멀었다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시장도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조 달러 규모의 미국의 대중교통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공사, 대중교통, 승차 공유, 보험회사, 자동차 회사, 자동차 딜러, 렌탈 회사, 석유 회사 등 이런 모든 산업군들이 한 번에 이렇게 전기차 시장 때문에 변모하거나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크인베스트의 화이트 레터에 대해서 공유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